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임유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바로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입니다. 한국말로 메타인지 전략이라고도 말하는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메타 인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메타 인지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What is the metacognitive strategy? 메타 인지 전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Why is the metacognitive strategy important? 왜 메타 인지 전략이 중요한 것인가? 세 번째는 How can the metacognitive strategy be used? 어떻게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전략이란 무엇인가? 메타인지 전략이라는 것은 좀 더 큰 개념인 학습 전략, 즉 러닝 스트래티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중간마다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러닝 스트래티지입니다. 러닝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 두 번째는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 세 번째는 소시오 어펙티브 스트래티지입니다. 우선 두 번째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부터 보자면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는 학습할 때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뇌는 저장과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정보를 모두 다 저장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소시오 어펙티브 스트래티지는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만나는 위기를 도와주는 스트래티지, 즉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가 바로 오늘 볼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엇 상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인지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거 위에 상위적인 개념을 뜻하는 전략으로서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는 전반적인 학습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숙한 학습자일수록 스트래티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논문의 결과도 아실 수 있습니다. 메타코그니티브 스트래티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플래닝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감독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은 학습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벨루에이팅이라고 해서 평가 단계입니다. 자신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효율적이었는지 혹은 효율적이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로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은 나중에 플래닝을 할 때 좀 더 반영이 되어서 더 좋은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연속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메타인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다음과 같이 메타인지 전략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메타인지 전략과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면 이 자기주도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라본 메타인지 학습의 전략의 세 가지 방법인 모니터링과 이벨루에이팅 그리고 플래닝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좀 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벨루에이팅이 끝난 다음에 그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은 극복되어지고 장점은 강화되어지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타인지 전략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 메타인지 전략을 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에 자신이 아는 것을 쭉쭉 나열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습을 한 후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 즉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습 백지에다가 적어 내려가면 아마도 자신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책을 볼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해가 됐어 라고 하고 넘어가지만 막상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로 마인드맵을 통해서 확실히 구분하고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어떤 과목을 좀 더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며 언제 공부를 더 잘했고 언제 공부를 더 잘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확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플래너를 이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계획을 더 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그냥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자신이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뿐만 아니라 더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되짚어 보는 것도 하나의 메타 인지 전략을 사용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메타 인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